책 소개, 팩트플리스, 한스 로슬링저. 세계 지성계를 사로잡은 50만 부 기념 뉴 에디션. 실체를 바라보고 오해를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주는 데이터 인사이트. 전 세계적으로 확증 편향이 기승을 부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세계적 역작.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에서 인간의 평균 정답률은 16%, 침팬지는 33%. 우리는 왜 침팬지를 이기지 못하는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참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밝히고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증명한 놀라운 통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저작을 한스 로슬링.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 테드 TED 최고의 스타 강사.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우고 이를 일터와 학교는 물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노력해왔다. 2005년 아들 올라 로슬링, 며느리 안나 로슬링. 렌눈드와 함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을 가지고 겟마인더 재단을 세웠다. 그동안 금융기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했으며 14번의 테드 강연은 조회수 3,500만을 돌파,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194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나 웁살라 대학교에서 통계와 의학을, 인도 벵갈루루 성유한 의과대학교에서 공중보건을 공부했으며 1976년 의사 자격을 얻었다.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모잠비크 나칼라에서 지역보건 담당자로 일하면서 콘조로 알려진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을 발견했다. 이 연구로 1986년 웁살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스톡홀름의 의과대학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세계보건 교수로 근무하며 경제발전, 농업, 가난, 건강 사이의 연관관계를 집중 연구했다. 새로운 수업과 연구 파트너십을 시작했으며 세계보건에 관한 교재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스웨덴 국경 없는 의사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의 구호기구에서 고문을 지냈으며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 국제그룹과 스위스에 있는 세계경제포럼 세계어젠다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통계의 기쁨 2010, 겁내지 말 것, 인구에 관한 진실 2013, 겁내지 말 것. 가난 끝내기 2015 3편의 BBC 다큐멘터리를 기획 진행한 공로로 2011년 그리어슨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2014년에는 웁살라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류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그는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하다. 2017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다. 저작을 올라 로슬링. 겟마인더 재단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 1975년 스웨덴 후딕스발에서 태어났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겟마인더에서 근무하며 무지시험, 무지측정 프로젝트, 자격증명 과정을 개발했다. 또한 수많은 데이터를 재빨리 처리해 한스가 테드와 기타 여러 강연에 사용할 자료도 개발했다. 1999년부터는 트렌달라이저라 불리는 유명한 움직이는 물방울 도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전 세계 학생 수백만 명이 이 도표로 다차원적 시간 시리즈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2007년에는 구글이 트렌달라이저를 사들이면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구글 공공 데이터팀을 이끌었으며 그 뒤 다시 겟마인더로 돌아와 새로운 무료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그는 한스와 공동으로 테드 강연을 준비했고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년 겟마인더에서의 작업으로 레줌의 최고 소통상과 황금알 티타늄상, 2016년 니라스 국제통합개발상을 수상했다. 1장 간극 본능.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거대 오해. 첫 번째 거대 오해 추적기.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 문제일까? 짐승을 잡아라. 도와줘요. 다수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4단계 명명법. 간극 본능. 간극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사실 충실성. 2장 부정 본능. 하수구에서 빠져나오기.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거대 오해. 치유로서 통계. 부정 본능. 부정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나는 감사하고 싶다 사회에. 사실 충실성. 3장 직선 본능. 이제까지 본 가장 섬뜩한 그래프. 세계 인구는 단지 증가하고 또 증가할 뿐이라는 거대 오해. 직선 본능. 인구 곡선 형태. 잠깐, 그들은 여전히 자녀가 많다. 생존자가 많으면 왜 인구가 감소할까? 직선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모든 선이 다 직선은 아니다. 하나의 곡선에서 어느 부분을 보는가? 사실 충실성. 4장 공포 본능. 바닥에 흥건한 피. 주목 필터. 공포 본능. 자연재해 이런 시대에 보이지 않는 4천만 대의 비행기. 전쟁과 갈등. 오염. 테러. 공포대 위험 실제로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기. 사실 충실성. 5장 크기 본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크기 본능. 크기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80대 20 법칙. 수를 나눠보라. 비교하고 나눠라. 사실 충실성. 6장 일반화 본능.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일반화 본능. 만만찮은 현실. 일반화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사실 충실성. 7장 운명 본능. 바늘기 통과하기. 운명 본능. 바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운명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내게는 어떤 비전도 없다. 사실 충실성. 8장 단일 관점 본능. 누굴 믿을 수 있을까? 단일 관점 본능. 전문직 전문가와 활동가. 이념. 사실 충실성. 9장 비난 본능. 할머니를 패자고. 비난 본능. 비난 게임. 더 유력한 용의자.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사실 충실성. 10장 다급한 본능. 도로 차단막과 정신 차단막. 다급한 본능. 다급한 본능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하루 특가.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5가지. 사실 충실성. 11장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 사실 충실성이 어떻게 내 목숨을 구했나? 마지막 당부. 책 속으로. 우리는 2017년에 14개국 약 1만 2천 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마지막 13번을 뺀 12문제 중 정답을 맞힌 문제는 평균 2개였다. 만점은 한 명도 없었고 무려 15%가 빵점이었다. 혹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또는 그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도 처음에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전 세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의대생, 교사, 대학 강사, 저명한 과학자, 투자은행 종사자, 다국적 기업 경영인,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정치권의 고위 의사 결정자도 있었다. 다들 교육 수준이 높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도 절대 다수가 오답을 내놓았다. 그중 일부는 일반 대중보다도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몹시 참담한 결과는 노벨상 수상자와 의료계 연구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요컨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가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오해는 심각할 뿐 아니라 체계적이기까지 했다. 이 책에 나오는 데이터는 독자가 결코 본 적 없는 마음을 치유하는 데이터다. 정신적 평화를 얻는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은 겉보기만큼 그렇게 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충실성은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규칙적 운동처럼 일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일단 연습해보라. 그러면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암기하지 않고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진짜 위험성과 여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엉터리 정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과도하게 극적인 이야기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극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생각 도구를 제시할 예정이다.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오해를 없애고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발전시킨다면 매번 침팬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우리의 주목 필터를 통과하지 못할 이야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주목 필터를 통과할 것 같지 않아 편집장의 승낙을 얻지 못한 기사 제목을 2개만 살펴보자. 말라리아 지속적으로 감소. 오늘 런던 날씨가 포근하겠다던 기상청의 예측 적중. 반면 우리의 필터를 쉽게 통과하는 주제를 나열해보자. 지진, 전쟁, 난민, 질병, 화재, 홍수, 상어공격, 테러. 이런 드문 사건은 일상적 사건보다 뉴스로서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꾸준히 봐온 드문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그 드문 일을 흔한 일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는 수가 있다. 크기 본능의 2가지 측면은 부정 본능과 더불어 세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세계 인구와 관련한 여러 비율 중에 기본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사람의 비율을 물으면 대부분 일관되게 약 20%라는 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정답은 80%, 나아가 90%에 가깝다.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의 비율은 88%,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85%다. 초등학교를 나온 여자아이의 비율은 90%다. 그러나 자선단체와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이는 숫자를 고통받는 개인의 모습과 함께 끊임없이 보여주다 보니 사람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다른 모든 비율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 나는 국가별 총배출량을 기초로 중국과 인도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조직적으로 비난할 때면 더러 오싹하다. 그것은 중국 전체 인구의 몸무게 합이 미국보다 크다고 해서 미국보다 중국에서 비만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국가별 총배출량을 문제 삼는 주장은 나라마다 인구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전체 인구가 500만 명인 노르웨이는 1인당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국가별 총배출량이라는 큰 수치를 해당 국가의 인구로 나눠야 의미가 있고 비교 가능한 수치가 된다. HIV, 국내 총생산 GDP, 휴대전화 판매량, 인터넷 사용자 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할 때는 항상 1인당 수치를 계산해야 더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은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운명 본능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앞에 에든버러 강연에 참석한 신사가 그랬듯 아프리카는 항상 무기력하고 절대 유럽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이슬람 사회는 기독교 사회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생각이다. 이 종교 또는 저 종교는, 그리고 이 대륙은, 저 문화는, 그 국가는 전통적인 불변의 가치가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겉모습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 언뜻 그럴듯한 분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능이 우리를 속인 것일 때가 많다. 고상하게 들려도 사실로 위장한 느낌일 뿐이다. 우리가 대처해야 할 절박한 세계적 위험이 있다는 걸 나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세계를 핑크빛으로 보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다. 문제에서 눈을 뗀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5가지는 전 세계를 휩쓰는 유행병,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이다. 이 문제들이 왜 가장 걱정되는 것일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 3가지는 예전에 일어났고 나머지 2가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5가지 모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인간의 발전을 여러 해 또는 수십 년간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5가지는 거대한 살인마여서 가능하다면 모두 힘을 모아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동하는 식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출판사 서평. 조선동화 한결의 올해의 책.
전 서점 베스트셀러 1위. 빌 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에게 선물한 화제의 책. 전 세계 500만 부 판매 돌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0개국 출간. 옵저버 선정 금세기 최고의 책. 뉴욕 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편견을 넘어 사실을 밝혀낼 때 인간은 진보할 수 있다.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는 팩트에 주목하라.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 빌 게이츠. 한국과 해외 언론에 빌 게이츠와 한 권의 책을 다룬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빌 게이츠는 2010년부터 매년 5월, 6월마다 대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왔는데 이번에는 추천을 넘어 미국의 모든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직접 책을 구입해 선물한 것. 자신이 읽은 가장 중요한 책이며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안내서라는 것이 추천 이유였다. 세계적 석학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 원제가 바로 그 책이다. 팩트 플리스는 사실 충실성이란 뜻으로 팩트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의미한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세계 지성계를 사로잡으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목록 5권 중에 하나로 추천했다. 스티븐 핑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인지 과정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네이처는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며 극찬했다. 또한 옵저버는 금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했고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선데이 타임스 등 유수 언론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출간 이후 6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 세계적으로 확증 편향이 기승을 부리는 탈진실 포스트 마이너스 트루스의 시대에 팩트 플리스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작이다. 빈곤, 교육, 환경, 에너지, 인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의 간극을 좁히고 선입견을 깨는 통찰을 제시한다. 우리의 편견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사실에 충실한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이를 낱낱이 증명한다. 빌 게이츠가 사회로 진출하는 청춘에게 이 책을 선물한 이유는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의 시각을 심어주는 동시에 자기 신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돌아보라는 충고이기도 할 것이다. 우물 안에 계속 갇혀 살기보다 올바르게 사는데 관심이 있다면, 세계관을 흔쾌히 바꿀 마음이 있다면, 본능적 반응 대신 비판적 사고를 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사람은 왜 침팬지보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까? 세상의 무지와 편견에 맞설 강력한 도구 팩트 플리스를 공개한다. 저자 한스 로슬링은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통계학자라는 독특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는 통계학적으로 전 세계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는 연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더욱 심각하게는 세계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로슬링 박사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게 했다. 그 결과 평균 정답률은 16%에 불과했다. 침팬지가 정답을 무작위로 고를 때의 33%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더욱 놀라운 점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10가지. 비합리적 본능,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함 본능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추측하고 학습할 때 끊임없이, 그리고 직관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참고하는데 비합리적 본능으로 세계관에 오류가 발생하면 구조적으로 틀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스 로슬링은 사실과 주장을 혼동하는 것을 사회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상은 겉보기만큼 극적이지 않다. 팩트 플리스를 숙지하면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진짜 위험성과 여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엉터리 정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오해를 없애고 긍정적이 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침팬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한스 로슬링 박사는 이 책의 집필을 마무리한 직후 췌장암으로 2017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다. 팩트풀리스는 그의 평생 연구의 핵심 완결판이자 유작이 되었다. 강력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확대 해석하거나 관점을 왜곡하지 않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담은 혁명적 저작. 이 책에서는 세계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극빈층의 비율부터 여성의 교육기간, 기대수명, 세계 인구의 변동 추이, 자연재해 사망자 수, 아동의 예방접종 비율, 평균 기온 변화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 최신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를 바라보는 올바른 견해를 소개한다. 나아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에 휘둘리는 대중의 습성, 위기를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심리 등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과 그 해결책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전 세계 인구는 대부분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인간에게는 이분법적 사고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국가들을 선진국 vs 개발도상국, 서양 vs 그 외, 저소득층 vs 고소득층, 북부 vs 남부 등과 같이 두 집단으로만 나누는 방식이다. 전 세계 인구 중 몇 퍼센트가 저소득 국가에 살까? 라는 질문에 다수가 50% 이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답은 9%. 전 세계에서 겨우 9%가 저소득 국가에 산다. 세계 인구 다수는 저소득 국가도 고소득 국가도 아닌 중간소득 국가에 산다. 중간소득 국가는 세상을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이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곳에 인류의 75%가 산다. 이 책에서 로슬링 박사는 4단계 국가 분류법을 제시한다. 하루에 $2 남짓을 벌면 1단계, 2에서 8달러는 2단계, 8에서 32달러는 3단계, 32달러 이상은 4단계다. 현실은 우리 생각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실은 인구의 대다수가 존재한다. 간극 본능을 억제하려면 다수를 봐야 한다. 뉴스는 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을 주로 보도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극적인 상황에 주목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보다 전쟁, 자연재해, 부패, 유행병, 대량해고, 테러 등 빈도수가 현저히 낮은 일에 더욱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5년 세계는 9,000명이 사망한 네팔의 상황을 열흘가량 지켜보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다가 죽은 아이 역시 9,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카메라는 울부짖는 부모 품에 안겨 의식을 잃은 이런 아이들을 비추지 않는다. 2009년 처음 몇 달 동안 신종플루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 언론은 여러 주 동안 이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공포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63,066명. 신종플루보다 결핵으로 죽을 위험이 훨씬 높지만 우리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뉴스가 부정적이고 극적인 면에 주목해서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주변 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인상을 받기 쉽다. 뉴스는 항상 극적인 사건만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비교하고 나누면 팩트가 명확해진다. 사람들은 비율을 왜곡해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큰 수는 항상 커 보이고 수치가 달랑 하나만 있으면 오판하기 쉽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된다. 끌출처교 보문고 팩트폴리스 한스 로슬링